안녕하십니까. 구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TC 본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TC 본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반도체와 싱가포르의 ASMPT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룰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16단 HBM3를 작년 11월에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에서 발표를 하고 지난 1월에 있었던 CES 2025에서 실물 샘플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 16단 HBM3E를 생산하는데 TC본드를 ASMPT 장비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 반도체가 그냥 독주 체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것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나오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작년 4분기 24년 11월부터 25년 1월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발표가 중요한 것은 AI 인공지능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휴렛 패커드 HP 쪽으로는 이게 공급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수요에는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론인데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보다 올해 AI에 투자하는 그 금액이 어마하게 큽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그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작년 여름부터 SK 하이닉스가 이 TC 본도 시장에 있어서 이 복수 밴더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 정밀 기계가 TC 본도를 납품을 해서 납품이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 정밀 기계가 하나 세미텍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근데 작년 11월하고 또 올해 1월 그때 사이에 하나 반도체하고 하나의 세미텍하고 DC 본더에 대한 특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그 특허 분쟁에서 1등이라고 얘기하는 세종 법무법인을 선택을 했고 하나 세미텍은 우리가 잘 아는 김현장을 선택해서 지금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만일 하나 세미텍의 TC 본드를 그걸 채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만일 반도체를 생산해서 나중에 만일 특허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그랬을 때는 막대한 그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의 TC 본드를 들여온다 그러면 거기에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 세미텍의 본드를 도입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 선택지가 어디냐? 네덜란드에 배시도 있는데 배시는 지금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싱가포르의 이제 ASMPT 여기에 이제 그 TC 본드를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HBM 생산 라인에 SK를 얘기를 하는 거죠. SK HBM 생산 라인에 ASMPT 장비가 한 30여 대가 입고돼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ASMPT의 TC 본도가 30대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시험 테스트가 아니고 생산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그 16단 HBM3E입니다. 여기가 실물입니다. 12단은 제가 보고 왔는데 16단은 제가 못 봤거든요. 요게 이제 CES 2025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을 찍어 올린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 16단 HBM3E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블랙웰이 GB200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시기인데 생각보다 이제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엔비디아의 HBM이라든가 AI GPU에 대한 얘기가 소식이 조금 뜸합니다. 하여튼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AI 인공지능 시장에 또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16단이 되면서 ASMPT의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ASMPT 장비가 SK 하이닉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안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12단 HBM3E로 이제 주류가 바뀌고 있지만 8단 HBM3E도 여전히 지금 잘 생산이 되고 HBM3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HBM4로 넘어가기는 그런 과도기 제품이 16단 HBM3E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ASMPT 장비를 도입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량 생산이라든가 대규모 양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ASMPT로부터 TC본드 장비를 주문해서 HBM3 16단 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여기에 나온 기사를 보면 다양한 HBM 제품군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근데 30대를 들여왔으면은 이거는 본격적인 양산 라인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뭐 작년부터 TC본드 시장에서 복수 밴더의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ASMPT의 TC본드를 들여와서 뭐 하여튼 8단 HBM3E라든가 뭐 12단이라든가 16단까지 혹시 또 모르죠. HBM4까지도 건드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자기네의 노하우인 MR 버프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하면서 이제 그 스태킹, 이 적중하는 데는 ASMPT의 TC 본드를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죠. 요 이제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어드밴스드 MR 버프입니다. 그래 어드밴스드가 여기 붙었죠. 이렇게 붙으면서 HBM4에 이제 또 여전히 MR 버프 공정을 쓰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요 사이에 약간 붉게 보이는 이 부분이 삼성전자는 여기다 필름을 깔아서 열 압착을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덩어리가 이 HBM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븐 같은 데 넣어서 에폭시 뭐 재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폭시 재질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에폭시 밀봉제와 그러니까 이 외부와 내부를 에폭시를 한번 쭉 넣어서 우리가 그 반도체 이 원판을 웨이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과자 중에 웨하스라고 했어요. 영어로 똑같은 얘기거든요. 웨하스를 먹어보면은 이제 과자가 있고 그 안에 크림 같은 게 있고 또 과자가 있고 크림이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MR 버프에서 재미를 받고 이 기술이 뭐 수율이라든가 이런 데서 탁월한 성능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 어드밴스드 MR 버프 방식을 하여튼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스태킹, 적층하는데 그 TC본드를 뭘 쓸 것인가.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뭐 기존에 쓰고 있으니까 그거 위에 이제 ASMPT를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3 16단 제품은 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12단인데 이제 HBM4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제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HBM3E 16단이 어디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든가 아니면 그레이스 블랙이라든가 아니면 뭐 블랙웰 울트라라든가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엔비디아로부터 정확한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도 분명한 거는 이 HBM3E 16단 SK가 만든 거를 가지고 아마 연구소에서 해보겠죠. 그래서 뭐 블랙벨 울트라든가 어디 쓰는 게 결정이 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도 지난번 1월 30일 날 컨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16단 HBM3E를 만들었는데 근데 상용화 수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술 검증 차원에서 만들어서 샘플을 제작을 해서 고객사에 전달했다. 그러면 고객사라 그러면 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AMD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AMD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HBM4가 이전 세대 제품과 달라서 이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HBM4가 범용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의 HBM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범용성이 높은 HBM3E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딥시크가 이제 나오면서 저가형 AI 모델 그 비싼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쓰지 않고 저가형 모델을 가지고 성능 좋은 거를 이 딥스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HBM4보다 당연히 비용이 저렴한 HBM3 제품군들이 하드웨어 수요가 더 오래 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하이테크 제품보다는 조금 범용 로우하는 그런 제품들한테는 HBM4를 쓰기에는 부담스럽고, HBM3 12단이라든가 8단이라든가 HBM3를 쓰기에는 조금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그런 거에는 HBM3E 16단이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 16단 HBM3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이게 뭐 상용화 수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이 대량 생산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HBM 시장 1위 이제 SK 하이닉스의 TC 본드는 그동안 한미 반도체가 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뭐 영업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고 했었죠. 뭐 대단했었죠. 대단했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꾸준하게 이 장비, 특히 이제 TC 본드 공급사를 다변화, 이게 복수 밴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SMPT뿐만 아니라 하나세미텍, 하나정밀기계죠. 거기에 대한 유력한 후보로 하고 테스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 ASMPT 장비 30여 대가 SK 하이닉스 생산 라인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장비가 생산 라인에 들어가면 협력사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장비를 보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절대로 SK 하이닉스가 뭐 오피셜로 발표를 하지는 않죠. 절대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게 아름아름 다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한미 세미텍하고 TC 본드에서 이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고의 뭐 세종이라든가 김앤장이라든가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국내 기업이 서로 이게 지금 법적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이제 단수가 높아질수록 공정이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두께가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휘어짐, 워페이지라 그러죠. 워페이지가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반도체는 한 0.5mm 정도의 두께인데 그걸 일본의 이제 디스코에서 만든 샌딩 장비를 해가지고 얇게 만드는 거죠. 얇게를 만들어서 이걸 본딩을 하는데 두께가 얇아지니까 이게 휘어짐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림이 두 개가 나오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휘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스마일이라 그러고 요걸 크라잉이라 그래요. 요게 요렇게 해서 웃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업계에서 설명하냐면 이렇게 웃는 입꼬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스마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우는 상으로 해서 크라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그러니까 D램이죠. D램이 휘어지는 현상을 워페이지라고 그러는데 열을 가하잖아요. 열을 가하면 이런 현상이 바는데 열을 가할 때 휘어지는 게 아니라 열이 식을 때 이 현상이 발생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에하고 중심하고 열이 식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휘어지거나 안으로 휘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예방을 하면서 이 스태킹, 적층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정통한 관계자는 HBM3 16단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HBM 층수가 높아질수록 한미 반도체 장비보다 ASMPT의 장비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11월 초에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에서 이걸 발표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 개발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3 12단
수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미 반도체과 가지고 했더니 잘 안 나오고 ASMPT T10 본드를 사용했더니까 성능이 비슷하게 더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CES 2025에서 공개한 HBM3 16단에는 ASMPT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SK 입장에서는 ASMPT의 장비를 좋게 보겠죠. 하여튼 이 기업이라는 거는 원가를 절감을 하면서 좋은 수율, 좋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협력체를 그냥 갈아타는 거를 최우선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AI 반도체 시장이 약간 그냥 주춤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조용하거든요. 근데 1분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은 다 이미 나온 거고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1일 날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건축 허가가 나서 24일 날 그 SK 하이닉스 뉴스룸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했다고 알렸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발걸음은 올해도 여전할 거고 어차피 올해 25년대 생산 예정인 HBM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솔드아웃 완판이 됐으니까 큰 걱정은 없겠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삼성전자죠. 오늘은 SK 하이닉스하고 TC본드로 가지고 한미 반도체 ASMPT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남의 집 얘기고 우리 삼성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삼성에 대한 소식이 좀 좋은 게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속히 좀 이렇게 SK를 좀 따라가서 18단, 12단이 빨리 그냥 콜 통과를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